안녕하세요.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가설제 임대업 세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릴 건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가설제에 있는 그 야적장들 그거에 대해서 재산 세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설제를 갖고 있다가 취득하는 단계부터 양도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는 취득하는 단계부터 볼게요. 취득할 때는 법인이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대표가 취득 또는 이제 주주가 취득을 해서 법인한테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법인이나 개인이나 취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전체, 그러니까 취득세만 하면 4%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농특세라든지 지방소득세까지 붙어서 4.6%의 세율로 해서 부과되게 됩니다. 4.6%지만 만약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자, 보면 법인이 만약에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안에 임대용 또는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붙게 됩니다. 자, 중과세가 붙으면 9.4%입니다. 4.6%가 아닌 9.4%가 굉장히 갑자기 높아지죠. 거의 10%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법인이 만약에 본점은 대도시에 설립하지 않고 임대용 부동산만 대도시에 설립을 하게 되면 중과세 규정에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 중에서 어떤 게 있으면 산업단지 같은 거 있죠. 저기 가산 디지털 구로에 있는 그런 데가 대도시에 서울에 있지만 대도시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본점을 산업단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땅은 이제 대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하는 것도 좋은 전략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야적장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를 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자, 보유세가 나오게 될 건데, 자, 재산세는 재산세로 볼 것 같으면 총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 3가지는 첫 번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두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대상, 세 번째는 분리과세대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대상마다 분리된 규정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운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건 바이 건으로 나오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고지서를 보면 이게 별도 합산인지 종합 합산인지 분리과세인지 아마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별도 합산 과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하려면 별도 합산 과세는 특별시, 광역시, 뭐 특별자치시 뭐 이런 데 있는 공장 건물 부속 토지, 그 다음에 차고용 토지 같은 그 사업용 토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별도 합산 과세고요. 분리과세에는 공장 용지, 뭐 농지, 뭐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산림보호 목적으로 하는 임야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 종합합산 과세이나 그러면 나대지라든지 잡종지, 비사업용 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야적장은 뭘까요? 야적장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과세 표준의 0.2%에서 0.4% 사이로 재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고지서 나와 있는 그 토지 목적 있죠. 그거에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200억까지는 0.5%로 종합부동산세는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별도 합산 과세라고 했을 때요. 보통 사업용 인정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이제 보유를 했다가 팔게 됐을 때 이제 양도세가 나오게 되겠죠. 자, 개인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면 일반적인 양도세에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 10%의 중과세가 붙게 됩니다. 근데 개인이 만약에 갖고 있는 토지가 가설제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제 예규도 있고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업용으로 볼 수 있고요.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10% 중과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일반적인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만약에 야적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팔게 됐을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인세가 붙게 됩니다. 근데 법인세 중과세 10%가 붙거든요. 자, 법인세는 일반적인 세율 아시잖아요. 거기에 10%가 따로 붙는 건데 자, 거기에 지방세로 해서 세금에 대한 10%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자, 이건 아마 종소세라든지 법인세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도세는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전반적인 가설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세금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사업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이라든지 자, 이런 건 사업에 대한 영역과 그 다음에 이거 야적장 또한 하나의 어떤 재산이고 재산에는 항상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 재산은 세금에 대한 것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이제 아우르면서 컨트롤하고 최대한 세금이 적게 나가고 이익은 최대화하고 사업도 운영
과정도 최대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되 세금은 작게끔 만들게 하는 거. 자, 이게 세무사의 능력이겠죠. 대부분 가설제 임대업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은 아니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 오늘까지 얘기했던 것들, 가설제 임대업 세금에 대한 얘기가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 설명을 들으신 적이 별로 없죠. 보통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를 받고 찾아가신다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가설제 전문 세무사입니다. 그 세무법인 제1의 군포지점에 있는 김도현 세무사와 저랑 둘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진단도 하고 있고, 가설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 또는 도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회계 처리 또는 잘못된 어떤 세금을 좀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짚어줘서 그분을 어떻게든 좀 고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따로 상담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가서 얘기하고, 물론 저희도 원하는 게 있겠죠. 저희는 당연히 가설제 전문 세무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장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뭐 금액 더 올리는 것도 없고요. 기존에 했던 데에서 더 확실하고 깔끔하게 같은 가격으로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세무에게 김동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